내일장 빅피처 이어가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에서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 했는데 결국 지수 방향은 외국인이 좀 많이 파니까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오히려 우리가 반사 수혜인 건가? 2차 전지주가 움직여서요. 내일장에도 그렇다면 연속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열어봅니다. 2차 전지로 준비를 했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업종 자체를 좀 뜯어보니까 조금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보니까 이게 다 소재와 관련된 것들, 히토리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을 하자면 이 도시광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쓰고 있는 것들, 뭐 가전제품이나 뭐 2차 전지 중에서 이것들을 다시 재련해서 여기서 다시 광물을 얻을 수 있는 뭐 고려안이나 포스코 퓨처엠처럼 뭐 재련 기술이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뭐 주목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2차 전지 전체에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분리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올 8월 달에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2차 전지가 약간 뭐 주목을 좀 받았었죠. 근데 다시 중국이 뭐 리튬 가격, 뭐 리튬을 좀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히토류 가격과 함께 뭐 같이 2차 전지가 좀 주목을 좀 받는데 이게 뭐 2차 전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전반적으로 전기차, 뭐 ESS, 2차 전지가 뭐 그만큼 뭐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공급 대비해서 이런 캐즘 현상이 나타나서인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업종 밸류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거냐 아니면 뭐 지나치게 하락한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시점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중국에서 나오는 그 공급량이 너무 많고 수요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상 이 업종 전체가 다 다시 예전 가격을 되찾는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너무나 그 가치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히토류나 이런 소재 관련해서 뭐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지만 그거 공급에 대한 통제,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반사 수익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어떤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지속성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를 계속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뭐 도시방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재련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들이 그런 기업들이 원재료 확보가 뭐 절대적으로 어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가지려면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테마성으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뿐이고 실제로는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8월 달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일단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일단 중국이 리튬 배터리, 뭐 리튬 소재, 원재료를 뭐 통제한다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소재로 인해서 2차 전지 가격, 2차 전지 업종의 가격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상으로 올라올 수는 없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주요 업종들, 주요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좀 낮으니까 이참에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역시 길게 본다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플러스 수급이 모였기 때문에 일부 활용 정도는 가능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포스코 쪽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워낙 2차 전지주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나와 있네요. 네네, 에코프로, BM도 빼놓을 수가 없긴 할 텐데요. 네네. 여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었는데 그만큼 반등을 예. 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예.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뭐 그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가 뭐 유럽에도 투자를 하겠다, 뭐 시장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공략을 좀 하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근데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전년보다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수급이나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요건, 그러니까 뭐 리튬 가격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뭐 양극재에 대한 어떤 절대적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안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외부적인 여건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봤을 때 긍정적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지금 이런 주요 기업의 그 주가가 사실상 원래 가치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한번 주시를 해보죠. 현재 가격대에서 매력 느낄 수 있는지요? 자, 양대 시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빨간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582선, 코스닥은 860선 나옵니다. 오늘 사실상 외국인이 좀 덜어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총 상단주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지만 사실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낙폭을 장초에 많이 만들어냈고 일부 만회를 했다라는 점이 오늘 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양지수 혼조로 마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장중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양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미중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시장을 좀 짓눌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600선 돌파까지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좀 뚝 떨어진 3,580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보합권에서 86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우리 지수를 끌어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쉬어갔죠. 외국인들의 수급도 빠져나갔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7,300억 원어치, 그리고 기관도 5,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개인만이 다시 한번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 다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환율도 1,430원대까지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더 박차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이 쉬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대중보복 관세 폭탄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1%가량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밀렸습니다. 특히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7%가 넘게 올라갔고요. 리노공업도 5%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LG전자도 2% 넘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소폭 올라가면서 버텨주긴 했지만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1에서 4%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HLB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오늘 6% 정도 강세 보였고요. 파마 리서치도 3%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다 보니 증권주들도 오늘은 다소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 쪽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조선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목별로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1% 정도 오름세,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의 선박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은 전반적으로 오늘 좀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철강 쪽 오늘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고려아연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2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면서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삼성 SDI도 1.7% 정도 오름세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4%가 넘게 올라갔고 포스코 퓨처엠도 7%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과 AI 쪽 가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4% 정도 오름세 나타냈고요. 여전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력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4% 넘게 올랐습니다. 엔터 쪽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주요 종목들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93,3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 상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에서 수출 통제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일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IT 투톱과 함께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가 눈에 들어오고요. 네이버와 대한전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 가운데 클로봇이 오늘 7%가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원익홀딩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20% 가까운 급등세 확인됐습니다.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크게 올라갔죠. 하이드로 리튬이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클로봇과 원익홀딩스가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면 등등의 로봇주들 많이 확인되는 가운데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와 철강주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희귀금속이라든지 리튬 2차 전지 단 움직임 나타나고요. 여기에 말해 뭐합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까지 움직임은 수주 공시와 함께 유독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도 시진핑도 자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금 아마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잠시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어디 쪽에서 우리는 더 큰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민우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죠. 쇼티지가 지속되는 것은 주가가 쉴 때마다 늘 기회를 줬거든요. 전력 네네. 인프라에 지금은 주목하자는 관점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2주 연속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AI 관련 반도체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증시도 사실 주가가 3,600 넘었던 거는,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반도체 업종이 사실 견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견인한 그 반도체 업종이 그 다음으로 그 신경을 쓰는 게 그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기 전력이 필요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도 사실 그 데이터 센터와 함께 그 ESS가 같이 가면서 캐즘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금방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데이터 센터가 같이 가고 또 데이터 센터와 함께 그 신규 전력 인프라가 가게 된다 그러면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의 그 전력 수요가 예상이 좀 되고 AI와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또 변압기나 배전망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그 새로운 공급망까지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 대비해서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업종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전력 수요, 그 전력과 관련된 이 인프라와 관계된 부분은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굴이나 그 알루미늄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가격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 납기를 언제까지 맞출 수 있는가, 이게 핵심 관건인데 이게 사실상 그 가능한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이제 소수 국가만 가능은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관세 문제와 함께 지금 경쟁 관계에 있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연히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그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에 전력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괜찮은 수익을 좀 기대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 늘 좋은 쪽이었어요. 네네.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좋았죠.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선정 타이밍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내에서 LS 에코에너지에 시선을 주시네요. 네네. LS 에코에너지를 가져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일단 그 초고압 전력, 뭐 배선 케이블 이쪽에 수요가 증가하고 계신 거는 뭐 투자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LS 에코에너지가 현재 그 지금 뭐 제2의 그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에서 80% 이상의 그 초고압 케이블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각국의 그 또 직접 투자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데이터 수요 증가하면서 여기 투자 수요를 이제 그 LS 에코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여기 베트남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 투자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그 유럽도 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배전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계속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끼를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요즘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좀 심하기 네.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로 보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 받습니다. 일단 짧게 보시기에 된다 그러면 뭐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고 싶은 종목이 바로 조선주예요. 사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예. 계속된 기회일까요? 일단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급이 네.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많이 맞아요. 몰렸기 때문에 예. 여기서 소외가 돼서 지금 위로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는 종목이라고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긍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오션까지 추가 전략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